진 기자라고 하고요. 저도 이수진 기자랑 같은 기동이슈 팀에 있는 하혜빈 기자라고 합니다. 원래는 소셜라이브에 저는 조소희 기자가 같이 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되게 당황스럽긴 하네요. 네, 저는 좋아요. 그래도 이수진 기자.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인스타로 먼저 연결이 돼서 이제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가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취재를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하예빈 기자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거는 분명 이제 베트남 민간인 분들도 피해자지만 참전 군인 분들도 전쟁의 가해자이자 또 피해자다라고 그런 인식을 공유하면서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얘기를 좀 소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좀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좀 줄일 네, 수 있지 오해를 않을까.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 베트남 정부가 피해에 대한 사과나 이런 보상을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세요. 댓글로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이제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지에서도 그렇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먼저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순서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가 베트남 전쟁 범죄 보고서를 살펴보니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 취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직면했었던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사과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사과를 해야 돼? 라는 질문에 맨 처음 이제 맞닥뜨렸고, 솔직히 저는 그 질문에 조금 흔들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읽게 된 게 이 베트남 전쟁 범죄 보고서였거든요. 이게 저희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입수한 거는 필사본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번역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수정 박사가 저희에게 제공을 한 내용이고요. 이 제목이 남베트남에서 한국 군대의 죄악이라는 제목인데요. 베트남 인민군대 정치총국 직속 연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 어떤 전쟁 범죄가 일어났는지 이걸 이제 80년대 중반까지의 기록을 취합해 놓은 보고서가 이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살 관련해서는 40여 건의 학살을 모아놓았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언젠가는 베트남 정부가 이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좀 다시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싶어 한다는 인상을 받으셨는지. 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웃으면서 할 내용은 아니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던 내용은 여기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박정희 패벌이 자주 사용하는 학살 방식은 다음과 같다. 양민들을 그룹으로 모아서 총으로 쏘아 죽인다. 양민들을 한 집에 모으고 문을 닫아서 총을 쏘아 죽이며 방화한다.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들도 같이 태운다. 아이들의 머리를 깨트리거나 발을 자르고 몸을 찢어서 불에 던진다. 여자들을 죽을 때까지 강간하며 임산부의 배를 신발로 밟아서 태아를 죽인다. 양민들이 들어가 있는 대피소에 유독가스를 불어서 죽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수정 박사, 이 문건을 저희에게 제공한 구수정 박사랑 이야기를 해봤더니 구수정 박사의 생각도 사실은 기록을 해놨다는 건 언젠간 꺼내겠다는 의미일 수 있고, 베트남 정부가 과거를 닫겠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일단 닫겠다라는 뜻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
기록들은 다시 재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조금 첨언을 네. 하자면은 이거에 덧붙여서 작년 4월쯤에 베트남 법률가 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그게 이제 혼자 낸 건 아니고 우리나라 변호사협회랑 같이 입장문을 내기는 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게 바로 같이 냈던 성명서인데 여기 일부를 읽어보면은 안타깝게도 한국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조치 노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과 치유,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베트남 법률가 협회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민간 단체로 그냥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베트남은 달라요. 아예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랑 시스템이 그쵸. 다르기 네. 때문에 이 법률가 협회라는 게 베트남 공산당 산하에 있는 조국 전선위원회 거기에 속해 있는 회원 단체이기도 하고요. 또 그 협회 회원 소속 상당수 회원이 공산당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베트남 안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단체고 정부의 직속 입장은 아니지만 정부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입장을 낼 수 있는 민간 단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보고 베트남 입장에 어느 정도 우리로부터 사과를 원한다 이런 입장을 읽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네. 답이 되실 수 있었다고 좀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언젠가는 이제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섬뜩하네요. 네, 섬뜩하기도 하고 언젠가는 이 내용을 다시 꺼낼 수 있겠구나. 이런 베트남 정부가 과거를 덮고자 한다라는 명제도 언젠가는 깨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또 전쟁 범죄 보고서 관련해서 이수진 기자가 얘기를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모두가 사실일까? 개연성이 있는 걸까? 라는 궁금증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비난 지역의 학살 기록과 8월 한국군 전사에 나온 군사 기록을 좀 대조를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제가 한국군 전사는 우리나라 자료죠? 네네, 우리나라 군사 국방부에서 자료입니다. 나온. 그래서 네. 근데 이제 8월 한국군 전사에는 이제 어떻게 학살을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없지만 이 베트남 지역의 자료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베트남의 기록들이 사실의 개연성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다뤘던 폭리폭럿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역 기록,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베트남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록이 일치하고 또 한국군이 지나간 자리에 그 미국군들이 들어와서 찍었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지난 21일에 소송에 돌입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쵸.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사실의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느꼈던 거는 피해자분들을 뭐 이수진 기자도 만나고 저도 만났지만 되게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진짜 바로 어제 일처럼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네.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을 하시고 그리고 피해자가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진술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 퍼즐처럼 네, 맞아 네, 들어가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진술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번 소장에서도 그거를 근거로 이제 우리나라에 피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두 번째 써놨는데 이거를 이수진 기자가 읽을까요? 네. 일본군 위안부 재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가해국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일본도 이제 가해국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네. 일단 일본군 위안부 재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로 보셔서 또 익숙한 재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허스토리라는 영화 많이들 보셨나요?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봤습니다. 보셨구나. 네. 그 영화가 다루고 있는 재판이 1992년에 소장을 접수를 해서 판결이 난 거는 99년에 이제 1심 판결이 났는데요. 네. 이제 이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그리고 이제 정신대 그
근로를 하셨던 그 할머니 분들 한 10분 정도가 일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이제 국제연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해라. 이런 내용으로 소장을 접수를 했는데 그 소장 원본을 저희가 보실 수 있게 좀 프린트를 해서 일부를 가지고 왔거든요. 이제 이게 일본어로 쓰여 있는데요. 이렇게 소장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피고가 일본국이라고 쓰여 있어요. 가해국 법원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일본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이 소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번에 바로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우리나라 법원에 접수된 그 베트남 피해자들이 접수한 이 소장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희가 이거를 비교한다는 것은 저희가 일본과 같은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네,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다만 저희가 비교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두 소장 모두 가해국의 법원에서 진행이 됐 소송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으로 가해국으로서 법원 그 소송을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같은 그 수평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자 이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수진 기자랑 같이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점 중에 첫 번째가 제가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 가해국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이거든요. 이제 일본국 소송 이 시모노사키 재판의 경우에는 이제 피고가 일본국이었고 원고는 할머니 분들이었어요. 이번에 베트남 소장은 어떻죠? 원고가 네. 베트남 피해 네. 응우옌티 탄이라고 아까 저희가 소개를 했었던 그 폭리폭넛의 그 마을 주민분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겠지만 피고는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법률상 대표자가 현재 이제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장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장 같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가해국을 상대로 진행이 되는 소장이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죠? 피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담겨 있다는 점. 하이민 씨가 말할 거면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네, 싶어서. 네, 네. 두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죠? 피해 당사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두 소장에 모두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국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도 할머니들이 언제 어떻게 끌려가서 무슨 피해를 당했는지 쓰여 있고요. 우리나라 법원에 제출된 이 소장에도 한국군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죽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점 보면은 피고라고 한다면 이제 일본국과 우리나라에서 전쟁 범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다른 점 얘기하기 전에 댓글 잠깐 읽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네, 같아서. 베트남전이 뭔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는 댓글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 전쟁이라는 거는 60년부터 시작을 해서 베트남 통일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벌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64년에 의료진을 시작으로 파병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65년부터 이제 조금씩 전투 인력을 파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인원 32만 명이 투입이 됐고, 그 중에서 이제 5,000분의 군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또 이제 고엽제 후유증을 많이 앓고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베트남 피해자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 군인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남겼던 그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군에는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나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이수진 기자가 언급했던 8월 한국군 전사라는 자료는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만든 자료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미군이 발간한 어떤 그런 감찰 보고서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볼 네, 수가 네. 있죠. 네. 이제 좀 마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일본군 위안부 재판하고 이제 우리나라 이 소장하고 다른 점도 굉장히 네.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일본국에 제출한 소장에는 가해자 측, 그러니까 일본국 측의 어떤 그런 자백이라든지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계자가 우리가 사실은 위안부를 운영했다 이런 네네. 자백이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소장에는 참전 군인들이 네. 내가 사실은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 민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진술에 참여한 군인들을 세어봤더니 6분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네네네. 일부를 또 저희가 또 직접 만나보기도 했지만 네. 이분들 진술 역시 피해자 진술만큼이나 굉장히 구체적이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떤 얘기 들었는지 조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수진 기자가? 네, 저희는 이제 류진성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뵀는데요. 이제 그분은 이제 직접 만나신 분이 하예빈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났고요. 네. 이수진 기자도 똑같이 참전 군인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분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전쟁이란 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왜 이제 어떤 군인이라는 것, 상부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령이 떨어졌을 때 막 이제 총을 난사를 하거나 할 때 어떤 그런 개개인의 판단이나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섞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와닿는 부분이었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굉장히 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류진성 씨와 인터뷰를 제가 진행하진 않았지만 이제 따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 군인의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와닿았고 멋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 이분이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술에 나서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소장에도 류진성 저희가 만났던 류진성 선생님 일부 그 증언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사실적이고 자세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저희가 이제 일본 측 관계자들 중에서는 소장에 포함될 만한 진술을 해준 사람은 따로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네. 두 번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소송 당사자가 아닌 미국 그러니까 주월 미군 그 베트남에 파병을 갔었던 미군들이 진행한 감찰 보고서가 이제 주요 증거물 중에 하나로 소장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감찰을 왜 진행을 했냐면 한국군이 이제 현장에서 베트남 민간인을 죽였다는 그런 의혹이 자꾸 나오니까 베트남에 파병을 갔었던 미군들도 조사를 한 거예요. 감찰을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군에 의한 학살이 있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죠, 미군이.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증거로 활용이 되고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차이점이라면은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소장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원고들,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당사자들,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 사건을 양국 간의 대립으로 보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그분들을 만났던 이수진 기자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누군가를 처벌하고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너무 고통이 컸고 그 고통을 이제 설명받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받으려면 이런 소송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뭔가 자신의 인권이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소송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분들을 저도 이제 작년 4월에 직접 만나고 며칠 지난주에 이제 소송을 접수할 때 또 이렇게 화상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나마 이렇게 대화를 잠시 나눴는데 한국의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냐고 물어보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사과의 뜻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고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90년대 후반에 그 우리나라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관련 사건이 보도가 된 이후에 미안해요 베트남 운동이라고 해서 베트남에 직접 가서 사과의 뜻을 전하고 또 참배를 하고 꽃을 보내고 이런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대해준 한국 시민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와 국가의 갈등이 아니라 뭔가 인권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다가와 주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 입장을 밝히거나 진상 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꾸준히 어떤 사과라든지 어떤 이런 우리의 어떤 마음을 표출하는 그런 시도는 꾸준히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관련 영화가 개봉을 하기도 했고 한국인이 만든 한국인에 의한 베트남 학살에 관련된 영화 개봉이 됐고 또 나름대로 반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사자분들은 한국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그런 친밀한 감정을 좀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민간인 학살에 대한 조사위원회, 그러니까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꾸리게 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의원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사실 네.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네. 법안 발의는 됐지만 사실 20대 국회가 곧 있으면 끝이 나고 이제 베트남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제 이 과거에 대해서 이제 군인들은 이제 명예 실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반발이 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모두 같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네네. 반대의 목소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네, 하기는 맞습니다. 했거든요. 네. 이게 법안 발의 시기가 지난 3일이에요. 얼마 네. 전인데 이제 몇 분 의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표로 발의를 했는데 정확한 이름은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 법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된 내용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거예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법안을 자세하게 읽어봤는데요. 뭐 이제 민간 그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이루어진 그런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이제 진상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은 법안이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민사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소송이 잘 마무리가 되면 또 법안도 통과가 되고 또 의미 있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상조사라는 게 사실 베트남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참전 군인을 위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학살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유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참전 군인이 이렇게 학살자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서 누가 명령을 내렸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면 이제 오히려 더 참전 군인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법안으로 처리가 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게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또 몇 네. 개의 해외 사례를 찾아봤는데 굉장히 최근 사례예요. 네덜란드 법원에서도 1947년 독립전쟁 당시에 이제 비슷해요. 사례가 굉장히. 눈앞에서 이제 인도네시아인의 아버지를 살해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거고 소송이 진행돼서 실제로 보상을 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고 전쟁에 참여했던 다른 전 세계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NGO 단체라든지 네. 해외 어떤 그 국제연합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발맞춰서 이게 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사과를 하고 진상 규명도 이루어지고 조사도 이루어지고 하면은 또 굉장히 좋지 않을까. 네. 저희는 그런 그리고 저는 이제 베트남 출장을 가서 들었던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가 한 생존자분이 그 총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떤 뭐 큰 가구 밑으로 들어가셨대요. 굉장히 어렸을 때 얘기니까 이제 가구 밑으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한국군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한국군이 그때 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자기를 쏘지 않고 그냥 이제 다른 쪽으로 총을 쏘고 여기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는 거를 이제 봤다고 이렇게 그런 일화들을 들었을 때 그 한국 전쟁, 그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모두가 정말 전쟁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소송이 잘 돼서 어떤 베트남과 한국의 진정한 평화로 가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도 그렇고, 뭐, 가해자 격인, 또 참전 군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전쟁은 정말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네. 일이지만, 어떤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또 해결을 할 거는 해결을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할 거는 또 사실 확인을 하는 것도 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취재를 하는 내내 들었던 생각이 바로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그 전쟁에 대한 기억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거 하나는 전쟁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댓글을 한번 저희가 네. 볼까 하는데 되게 많이 달아주셨어요. 어떤 거
베스트 댓글을 저희가 2분 정도 네.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수진 기자가 먼저. 되게 다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베트남 전쟁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문제다라고 이제 김정욱 씨도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김정욱 씨도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배상하고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현숙 님도 달아주셨는데요. 저는 김정욱 님의 반성하고 성찰한 사람만이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이 댓글을 꼽겠습니다. 페이스북 댓글이네요. 네. 저희가 꾸준히 드리고자 했던 메시지랑 네, 좀 맞닿아 맞습니다.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재판은 진행 중인가요? 라는 질문 주신 분이 영어로 쓰여 있는데요. 곽 YS79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인스타그램에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재판이 이제 막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그 전쟁 범죄 처벌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을 처벌했던 그런 군사 재판이 몇 번 진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직접 개입이 되는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막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과가 나오고 진행 사항이 있으면 또 저희가 취재를 네. 해서 보도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베스트 댓글을 김정욱 씨를 뽑으신 건가요? 네, 저는 네. 하예빈 씨가 또 저는 이 부분을 뽑고 싶어요. 베스트 댓글로는 네. 그 인스타 댓글인데요. 영어로 프레그런스 트리 호프 이렇게 아이디가 되어 있는데 베트남 참전 군인의 이후 외상 증후군을 겪으신 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PTSD라고 하는 걸 네네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류진성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 비슷한 이런 증후군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때도 이렇게 총알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또 이제 옆에 있던 전우가 막 이제 민간인들을 이렇게 향해서 막 총을 난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이 굉장히 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누차 드린 말씀처럼 전쟁의 그 피해자는 모두 다 피해자였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댓글을 뽑아보고 싶습니다. 네. 먹으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고요. 다들 좀 항상 소셜 라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답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그래서 결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반전과 평화다라는 그렇죠. 말로 평화. 이 소셜 라이브를 마무리해볼까요? 또 저희가 이후에도 네. 소식이 나오는 게 있으면 이수진 기자하고 또 제가 꾸준히 팔로우를 해가지고 또 네, 기사로 또 좋은 전달해드리도록 기사로 하겠습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